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용산 관저 앞에는 2030이 대거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대학생, 또 고등학생까지 있었고요.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도 말이죠. 또 서울대학생도 나와가지고서 지금 거기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신혼 부부가 또 저녁에 나와가지고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정말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아닙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리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롭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부국강병 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바로 이재명 같은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재명에 대한 그 과감 없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명으로 또 부르고 말이죠. 2030 대단합니다. 2030을 일깨웠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가장 큰 효과였다, 이렇게 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엄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사실은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그 계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계엄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 그거를 알리면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이 더 좀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계엄의 목적이 이제 달성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거 걱정 없다, 그리고 꿋꿋하고 씩씩하고 문제 없는데, 다만 계엄을 통해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어떤 그 목적, 그것이 달성되지 못한 채 말하자면 저 민주당의 저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 계엄의 원래 취지가 퇴색될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30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라는 말이죠, 우리 4.19도 젊은 학생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젊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 말이죠, 40대 초반입니다.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때 거의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날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거의 뭐 50대까지 해가지고서 18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탈바꿈 해놓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2030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머리도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가슴도 완전히 붉은 피로 가득해요. 그리고 심장의 온도가 10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제 걱정을 놓았다. 우리 이제 강실업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보수가 100% 이긴다. 보수가 100% 이긴다. 여기서 100% 이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무슨 얘기로 들으시냐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뭘 해도 이긴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이기고, 집회를 해도 이기고, 팔싸움을 해도 이기고, 뭐 달리기를 해도 이기고, 100% 이긴다. 왜 그러냐? 2030, 더군다나 18세부터 지금 28세까지, 그러니까 30 말고 18세부터 지금 30세까지, 여기가 이제 보통 18세부터 따지는 이유는 2030을 보통 18세부터 따져요. 18세부터 투표권이 있으니까 이 18세부터 따져가지고 뭐 29세까지 따지다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 완벽하게 보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보수가 적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여기가 보수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중국 저 완전히 저 쉐쉐, 여기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그 젊은이들 중에서 남성들은 완벽하게 이 반중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여성들 중에서 일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페미니 그래가지고서 저 민주당이 잘 이거 페미니즘을 이용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애들의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저게 공산당으로 가는 거다, 저게 북한 쪽으로 가는 거다, 그럼 기겁을 하죠. 어떤 그 여성이 나와가지고서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그 용산 관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싫다. 나는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을 이루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주의 체제야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걸 깨닫는 순간 여성들도 저 지금 친북, 친중을 거기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북한은 빼고 중국만 봅시다. 중국만 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 시장 경제를 조금 도입했었는데 그것도 말이죠. 중국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것도 소유권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데 뭐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뭐 어느 정도 자기 것처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과는 달라요. 그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 해서 내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어요. 근데 인류는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DNA를 전해가지고 후손이 또 내 살고 우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나왔지. 선조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저 선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지. 무슨 내가 공장에서 만든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어차피 뭐 너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뭐 임차권 줄게 뭐 네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완전한 내 거야 되고 완전한 내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상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어야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크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100억을 벌었어. 근데 이걸 하나도 못 쓰고 죽었어. 그럼 이게 다 국가로 돌아가. 글쎄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돈을 벌면 내 자식 먹이고 또 그 손자가 또 이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요. DNA라는 것이 결국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상속을 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자유시장 경제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결국 내 뜻대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갖다가 내 후손이 그걸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지금 중국 경제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어요. 한때는 중국이 뭐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지금 안으로 완전히 골맞고 시진핑 체제에 대한 엄청난 지금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얼마 못 간다는 말까지 있어요. 지금 체제로 중국 얼마 못 갈 것이다. 심지어 중국이 분할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안으로 병들었다. 상당히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북한과는 좀 다른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계획경제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도 아닌 어정쩡한 걸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트럼프의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이거를 과연 중국이 견딜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2030이 어디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는데 우리 2030이 확실히 보수 쪽으로 지금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게임은 끝났다. 보수는 절대 지지 않는다. 2030이 확실하게 보수 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 사실은 원래 조금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해찬 세대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이해찬 세대가 이해찬 교육을 받고 걔들이 30대부터 아니 그 전에 20대부터 계속해서 좌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까지 그쪽으로 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오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간신히 물론 뺏어왔죠. 아주 간신히 뺏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저는 확실하게 보수가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 확실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말이죠. 그 판을 깔아주면 된다. 2030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2030들이 그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현실을 팩트만 체크해주면 된다. 그러면 판만 깔아주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만드는 것은 2030이 할 것이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030 화이팅! 여러분 이 동영상 많이 공유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독 함께 같이 합시다. 강서TV입니다.